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얘기는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북한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박인환이라고 하는 그 검사 출신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그 정의사회 관련된 그런 그 시민단체 대표도 하고 계신 그런 분인데요. 이 검사 출신인 박인환 변호사께서 문재인이가 간첩인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국정원들의 퇴직자 모임 토론회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해서 지금 그 좌파 언론들에서는 이 뭐 막말이다, 망언이다 하면서 지금 소금 뿌린 미꾸라지들처럼 화들짝 놀라서 지금 날뛰고 있죠.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박인환 씨가 지금 지난 며칠 전에 국회에서 열렸던 그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그 양지회라고 있습니다. 그 양지회에서 국회 안보토론회라는 것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박인환 변호사, 이 위원장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최근에 간첩단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해서 지금 도하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박인환 위원장은 그 근거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2020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을 추진해서 통과시킨 게 극명한 사례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공개 수사기관인 경찰로 이관해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했는데, 사실은 이게 경찰 이관이 아니죠. 대공수사권 폐지, 박탈,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수사를 하지 못하게 이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죠. 폐지시키고 박탈시키는 건데, 이것을 이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를 써서 국민들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기만 선전에 선동해 온 것이죠. 자, 그걸 통해서 국가정보원도 보면은 그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하는 문제, 이관하는 문제, 이것을 열심히 했던 한 친구가 국장을 넘어서서 차장까지 진급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는 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국장 되고 차장 되고 물러났다는 얘기를 나중에 차장을 마치고 나서야 윤석열 정부 대사에 저도 알게 됐는데, 자, 이 정도로 국가정보기관 내부도 아주 완전히 함몰되어 있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인환 위원장이 계속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까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사실을 70% 이상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발제자는 민주당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빌면서라도 내년 초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한 부칙을 연장해달라고 하자는데, 과연 민주당이 듣겠나?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게 모든 것이 문재인 간첩의 지령인데 듣겠냐라고 거듭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박 위원장이 대안이 뭐냐고 하면, 일본 영화를 보게 되면 사무라이 영화가 많은데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편의 목을 베라는 게 일본 사무라이의 원칙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한쪽 팔은 민주당이 그렇게나 요구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나 또 용산에서 거부권을 요구하는 그 방송법, 이와 같은 것을 갖다 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법을 부칙만이라도 1년 개정해주면 노란봉투법을 피눈물 흘리며 받아줄게라고 해야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연한 이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의 그 초대위원장이 이러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공작관 TV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얘기는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북한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문재인이 간첩이다, 이 얘기는요, 북한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문재인 시절에 국가정보원장했던 서훈, 박지원이 역시 간첩이라는 얘기도 북한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북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김정일 당시 2000년 6.15 때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에 북한 지역은 그야말로 식량난이 극심하였습니다. 그래서 300만 명 정도가 당시에 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북한 내부에 주요한 깊은 지역에 있는 우리의 그 협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도 300만이 아니라 한 350만에서 400만 명 사이가 지금 굶어 죽은 것으로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올 3월 달부터 북한에 지금 평양도 쌀 배급이 곤란한 상황이다. 근데 최근에는 북한 중앙당, 노동당 주요 간부들조차도 지금 배급되는 쌀이 없어서 굶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고, 평양에서도 굶어 죽어가는 시신들이 여기저기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대단히 지금 심각한 얘기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런데 이 북의 인민들이 왜 이 간첩이라고 남쪽 사람을 지칭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과 남북 회담을 했던 김대중에 대해서도 당시에 조금만 더 가면 김정일 독재 체제가 무너져서 북한 인민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김대중이라고 하는 남쪽 간첩이 와서 북을 도와주고 죽어가던 김정일 정권을 연명시켜줬다라는 이런 통탄이 북한 인민들 사이에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는 철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철천지 원수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은 철천지 원수 더불어민주당, 철천지 원수 김대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보다도 더 심한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말입니다, 북쪽에서 문재인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악한 간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서 있던 서훈이나 박지원에 대한 것도 간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분명한 증거물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이 간첩이고 왜 박지원과 서훈이 간첩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명백한 객관적인, 우리 하드 에비던스라고 그러죠. 명백한 물적 증거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국에 가서 북쪽 지역을 우리가 섬멸하고 우리가 수복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금수산 궁전이나 각종 기념관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충성 서양문이라든지, 그리고 남한에서 암약해온 그 간첩 무리들의 정확한 신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자료를 근거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청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박인환 이 검사, 현재 이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어려서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경험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분도 아마 공안계통의 일도 해보셨던 분일 테고, 당연히 검사 생활하면서 무엇이 그릇되고 잘못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이 간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 민주당이 됐든 문재인이 됐든 아니면 그처 김정숙이 됐든 이 말이, 즉 박인환 위원장의 말이 틀렸다라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간첩이 아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 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같은 경우는 내가 김정은에게 건네진 USB 안에는 국가 기밀이 없었다. 요런 내용이 들어있었다. 뭐 이렇게 한번 자신만만하게 한번 자신을 한번 변호 내지는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숙도 간첩 문재인과 살면서 국가정보기관에서 써야 되는 공작활동비, 특별활동비로 옷 사입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지고 내 목걸이, 팔찌, 반지, 온갖 사치스러운 옷, 구두, 신발 이런 거 나 사시는 적이 없다라고 증명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런 것들이 간첩이라는 얘기가 사라질 거예요. 서훈이나 박지원에 대한 간첩에 대한 얘기는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북쪽 지역을 우리가 통합해서 수복하게 될 경우에는요. 과거 동독이 서독에게 병합이 돼서 통일이 됐을 때처럼 당시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츠에 협조했던 그 많은 서독 사람들의 그 신원이 다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최소한도 서독에서 동독을 위해서 일했던 협조자들보다 대한민국엔 그 숫자가 최소한도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대한민국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에서 죽어가는 북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사회 내에, 이 국가 내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망가뜨리라고 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간첩 세력, 그리고 반역자 무리들을 청소를 해야 되는 게 사실 경제 개발하는 것보다 더 급한 선급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체제 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하면서 오로지 북한의 저 김일성 세습 왕조 독재 권력을 그저 바라보면서 그곳이 내 고향이다, 나의 조국이다 떠드는 이런 인간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